너는 타임머신을 만들려던 게 아니라 포일을 씌운 브리토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였어. 불꽃 하나, 퓨즈 하나가 나가면 갑자기 네가 역사 속으로 던져져서 인류가 겪었던 최악의 순간들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오늘이 힘들다고 생각했어?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건 내가 본 대본 중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야. 인포그래픽스에서도.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자. 1994년. 너는 브리또 냄새가 나는 전자레인지 타임머신에서 비틀거리며 90년대 중반으로 바로 나와.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실제로 시간여행을 한 거야? 가능성은 무한해.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어. 심바, 라이언킹, 프렌즈 첫 에피소드도 볼 수 있어. 아니면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도 있지. 네 지갑엔 $100, 네 전 재산이 있어. 두 아이가 있는 밀레니얼이기 때문이야. 1994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다면 집에 올 땐 $25,000가 될 수도 있어. 현명하게 재투자하면 넌 거의 천재나 다름없지. 하지만 네가 재산을 계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쩍 하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 그리고 총알이 네 귀 옆을 스쳐 지나가. 넌 신발을 부르고 줄 서 있는 게 아니야. 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소도 사라예보에 있어. 이 도시는 전쟁터야.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군이 포위 공격을 하면서 현지인들은 완전한 지옥을 겪고 있어. 이 분쟁으로 사라예보에서 14,000명, 보스니아 전체에서 1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다. 역사는 이 사건을 보스니아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게 돼. 보슈냐크인 인구의 약 3%가 사라졌지. 그리고 지금 넌 스나이퍼 엘리 한가운데 서 있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어. 끊임없는 폭격이 건물과 거리를 파괴했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였지. 추위와 굶주림이 어린이와 약자를 죽이고 높은 곳에 숨은 세르비아 저격수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는 거의 항상 집단 학살이 일어나. 1994년 이 특히 암울한 이유는 그 해에도 여러 집단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야. 또 다른 집단 학살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끔찍했어. 루안다에서는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인종적 긴장이 극에 달했지. 4월에서 7월 사이 후투족 민병대는 투치족과 그들을 보호하려 했던 후투족이나 트와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시작하게 돼. 이 사건은 인류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어. 최대 5만 명의 후투족 죽음의 분대원들이 마체테로 무장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무차별 학살을 저질렀지. 대부분의 현대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50만에서 66만 2천 명에 이르는 무고한 투치족을 몰살시켰어.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루안다에 있는 투치족의 60-70%가 목숨을 잃게 되고 이는 루안다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야. 1994년, 은 또한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잔혹한 스리랑카 내전의 대략 중간 시점이기도 해.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지. 러시아의 체첸 침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어. 멕시코 대선 후보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는 티우아나에서 암살당했지. 에스토니아에서는 여객선이 침몰해 852명이 목숨을 잃는 20세기 최악의 해상 참사 중 하나가 발생했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았지. 1994년 채권 대학살로 불리는 경제 위기로 1조 5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많은 이들이 1927년 이후 채권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금융사건으로 평가했어.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어. 그리고 더 저급한 이야기지만 그 해에는 살인사건이 많았어. 바로 오제이 심프슨이 전부인 니콜 브라운 심프슨과 웨이터 론 골드먼을 마이클 마이어스처럼 살해하기로 작정한 해였기 때문이야. 장갑이 맞지 않아 오제이가 무죄가 됐지. 참 공교로웠지. 존 살비 3세는 매사추세츠에서 살인 행각을 벌였고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하면서 미국 오프라인 소매업을 장기적으로 죽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폭격과 저격수들이 더 걱정이지. 그래서 너는 타임머신을 작동시키고 기계는 심하게 흔들려. 네 주위의 세상이 빗줄기로 녹아내리고 네가 어디로 언제 도착할지 전혀 알 수 없어.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너는 연합군의 소위탄 폭격으로 25,000명이 알아볼 수 없는 시신으로 남겨진 뒤 한때 드레스덴이었던 독일의 불타버린 잔해 속에 도착한다. 주변엔 불탄 살냄새, 부상자와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 짙은 연기가 가득하다. 역대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며 앞으로 이런 전쟁이 다시 없길 바란다. 6년 동안 7천만에서 8,500만 명이 사망했고 당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가 사라졌다.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것 속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만행들도 묻혀있다. 홀로코스트, 일본 제국이 중국과 한국에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 그리고 1943년 벵골 대기근에서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영국이 식량 공급을 차단한 후 굶어 죽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디도 안전하거나 좋은 곳이 거의 없었다. 영국은 블리츠로 인해 폭격을 당하고 있었고 배급제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미국에서는 징집 연령대의 건강한 남성 수백만 명이 유럽이나 태평양 전선으로 보내졌다. 나치 독일은 유럽 두 전선을 유린했고 소련군은 동쪽에서 진격 중이었다. 일본 제국은 아시아에서 대량 학살과 인간 실험으로 공포를 퍼뜨렸다. 학살, 기근, 점령, 집단 학살이 이어졌다. 어디를 봐도 상상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추축국이 분명히 이곳에서 적대적인 세력이었지만 연합공격 시 전쟁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똑같이 열을 올렸다. 이 모든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절정에 달했으며 15만 24만 6천 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민간인이었으며 20명 이상의 연합군 전쟁포로도 포함됐다. 이것은 또한 핵 확산의 문을 열었고 이는 다음 전쟁이 인류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 살아있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었고 분명히 오래 머물고 싶은 시기도 아니었지. 다음 정거장은 이곳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야. 그렇지? 시간여행 전에 인간이 만든 상상 못할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해.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데 특화되어 있어. 그리고 이 끔찍한 일들처럼 우리 영상도 전부 인간이 만든 거야. 1418년부터 1620년까지. 발견의 시대지. 하지만 그 이름에 속지 마. 이 시기는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기 중 하나였어.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지.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손에 피를 묻힌 죄를 영원히 안고 살아야 했어.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에 얼굴이 스칠 때 네가 전설적 보물 함대에 스페인 갈레온선에 타고 있음을 깨닫는다. 모두 너무 바빠서 널 신경 쓸 틈이 없다. 이 약 200년간의 기간은 지구상의 인류 문화의 성격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GDK 그 여파로 수많은 문화가 통째로 사라졌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집단 학살이 있었어. 영국인, 네덜란드인, 프랑스인들은 질병을 퍼뜨리고 식량 자원을 파괴하면서 원주민들을 학살했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집중적으로 벌어진 조직적인 사륙이었어. 수천만 명이 질병 전염으로 목숨을 잃었지. 현대 연구자들은 유럽인의 원주민 대량 학살이 지구 기후변화까지 일으켰다고 밝혔다. 1500년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인 대서양 노예 무역이 시작되었어. 흑인과 유색인종의 삶은 백인 노예상들에게 그저 상품처럼 취급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죽음과 고통을 초래했어. 유럽이 더럽고 피 묻은 손을 뻗치지 않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은 여전히 폭력적이었어. 일본에서는 센고쿠 시대 한가운데였고 서로 싸우는 사무라이 가문들이 지배권을 놓고 다투면서 끊임없는 죽음과 기근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어. 이 시기는 스지기리, 즉 사거리에서 사람을 베어 죽이는 행위가 성행한 황금기이기도 했어. 사무라이가 새 칼을 받으면 전통적으로 그 칼을 시험하기 위해 사거리로 나가 아무렇지 않게 민간인을 살해하곤 했어. 중앙 권력 부재와 사무라이 위신 탓에 1602년 사형 규정 전까지 이런 일은 종종 처벌받지 않았어. 1600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실패하고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 이로 인해 굶주림에 더해 폭력과 전쟁이 더욱 심해졌지. 원래 없는 제국의 폭력과 유혈 사태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끔찍하게 전개되고 있었어. 1618년 은 30년 전쟁이 시작되어 중앙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어. 일부 지역에서는 종파 간 폭력으로 인해 인구의 50%나 사라지기도 했어. 가끔은 정말 인류의 길이 살인과 전쟁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너는 휘말리기 싫어. 현명하게 그것을 떠나기로 해. 세 번째 도전이니 이번엔 잘 될 거야. 1918년 다음엔 더 잘하길 바라. 인포그래픽 쇼에 아주 대담한 한마디야. 1차 세계대전 정말 재미없는 시기였지. 2차 세계대전의 공포와 비교하면 온순해 보일 수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의 공포도 상상 이상이었어. 참호전으로 한 세대가 상처 입었어. 1500만, 2200만 명이 사망하고 2300만 명의 군인이 부상당했지. 사람들은 무인지대의 진흙에 얼굴을 파묻고 죽었고 미쳐버리기도 했으며 쥐에게 잡아먹히고 기관총에 쓰러졌으며 화학전으로 인해 폐가 안에서부터 찢어졌어. 참호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지. 그건 지상에서의 지옥이었어.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이 유럽 귀족들 사이의 가족 싸움 같은 일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더 나빠져. 훨씬 더. 사람들은 그걸 보랏빛 죽음이라 불렀어. 전 세계를 휩쓴 정체불명의 신종 바이러스였지.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 전염성이 강하고 무시무시할 만큼 치명적이었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 될 조짐이었지. 걱정 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 그리고 그건 이 영상이 만들어질 당시 기준으로 코로나19가 존재했던 기간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야. 사람들은 너무 빨리 아프고 죽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치료할 수 없었어. 시신을 묻거나 화장할 시간조차 없어서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지. 그리고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희망조차 없었어. 100년도 더 전의 의학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환자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 미국에서만 해도 스페인 독감으로 1억 500만 명의 인구 중 67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 사망률이 너무 심각해서 기대 수명 곡선이 완전히 뒤틀렸고 예상 기대 수명이 무려 12년이나 충격적으로 감소했어.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세상의 끝처럼 느꼈을 거야.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사실 시작은 스페인이 아니었어. 그 이유는 스페인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고 그곳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반면에 전쟁 중인 나라들의 뉴스는 심하게 검열됐지.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헤드라인을 보고 그냥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된 거지. 너는 남들과 다르게 폐에 액체가 차서가 아니라 용서 없는 시공간 속에 내던져져 우주의 세탁기 속에서 비명 지르는 로켓처럼 내달리고 있어. 수세기가 흐릿하게 무너지지만 너는 역사가 모두 나쁘지 않길 바랄 뿐이야. 1348년 너는 중세 바이에른의 거리 한복판에 떨어진다. 사방엔 검게 변한 피부와 고름이 흐르는 시신들이 널려있다. 남자들이 나무 수레에 시체를 쌓아 집단 무덤과 불더미로 옮긴다. 공기는 연기와 죽음에 가득하다. 우리가 아는 인류를 끝장낼 수도 있었던 시대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흑사병으로 7,500만 2억 명이 사망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유럽은 많은 생명을 잃을 여유가 없었지만 실제로 잃었습니다. 1346년부터 1353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라졌고 그 과정은 결코 빠르거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페스트는 끔찍했습니다. 당시 이른바 의사들은 전혀 쓸모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아는 세부리 가면 의사들은 실제로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7세기 흑사병이 재유행할 때쯤 등장했습니다. 흑사병이 처음 발생했을 땐 의사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흑사병의 첫 유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런 힘든 시대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죽음과 공포가 가득하지 않은 곳이길 바라봅시다. 536년 이 시기는 과학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에 최악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자, 콘스탄티노플의 음산한 변두리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오후 2시임에도 얼마나 춥고 어두운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될까요? 여기는 마치 한밤중처럼 깜깜합니다. 인간이든 솔직히 모든 생명체든 존재하기에 유난히 끔찍했던 이 시기에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을 일종의 국제적인 사일런트 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낮과 밤 모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카시오도루스라는 로마 정치가는 태양이 마치 파랗게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하며 우리는 정오에도 우리 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경이롭게 여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끔찍한 저주가 내린 듯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히 추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2300년 만에 가장 추운 10년 중 한가운데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여름에도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2.5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여름에도 눈이 내려 농작물이 덮여버린 중국에서부터 536년에서 539년까지 빵이 나지 않았다가 기록된 아일랜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세계적 기근 속에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541년 이집트의 로마 항구 펠루시움에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선페스트에 도착했고 이것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의 역병을 촉발시켜 동로마 제국 인구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시민의 3분의 1, 절반이 사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강국에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세계적 전염병 중 두 번째로 기록된 유스티니아누스의 역병은 3천만,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을 덮는 안개와 기근, 역병까지?
로마인들이 신을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수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동시대의 기록들이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어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만 알았죠. 2018년 스위스의 일부 빙핵 연구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미스터리 중 하나에 확실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536년 아이슬란드에서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해 북반구 전체에 연기와 재를 내뿜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졌죠. 그 후로 이어진 현상은 이제 536년 화산 겨울과 후기 고대 소빙학이라고 불리는데 540년대에 추가로 일어난 몇 차례의 화산 폭발 덕분에 이 시기는 66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적었음에도 수백만 명이 희생됐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위와 기근을 견디고 역병을 피하고 미쳐버린 비잔틴 좀비에게 칼에 찔리지 않았다 해도 최소한 극심한 빈곤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유럽은 640년에 은광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100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수십 년,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북아메리카의 눈 덮인 지역에 도착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시점에서 1만 3천 년 전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당신은 고대 팔레오 아메리카인들이 창을 들고 마스토돈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에 눈 덮인 땅에서 창을 집어들고 그들과 함께 달립니다. 인류가 저지른 최악을 더 보고 싶다면 국가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벌 영상이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